한적한 시골 마을, 자신의 키만한 곡물을 가꾸는 농부, 길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가로수길 저편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한 남자,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아주 작게 보이는 사람들, 모두 풍경 속 아주 자연스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키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실제 그려진 키가 아닌 서로 비슷한 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또 한 걸음 나아가 가로수길의 나무도 그림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마인데르트 호메바가 원근법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죠. 원근법이란 인간의 눈으로 보는 3차원의 공간을 정해진 평면, 즉 2차원 위에 묘사를 하는 기법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면 하늘과 땅을 가르는 선, 점점 작아지는 가로수들을 이은 선과 좁아지는 시골길이 만나는 선, 그리고 이 선들이 만나는 점을 향해서 일정하게 작아지는 법칙을 통해 가로수길 속으로 마치 걸어 들어가는 듯한 공간감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높이와 사람들의 키가 차이가 나더라도 비슷한 높이일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는 것이죠. 호메바의 작품 미데라르니스의 가로수길은 원근법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풍경화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러한 선원근법의 시초, 선원근법의 시작점이 건축가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그에게는 왜 원근법이 필요했는지, 이후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키베어TV와 함께 알아봅시다.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도대체 어떻게 원근법의 원리를 알아냈느냐 하면, 폐허로 된 동네를 그림으로나마 복원하고 싶어서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모양을 생각하며 가상의 선을 긋고 있었는데, 건물들은 그 선을 따라 뒤로 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거리가 더 길다면 나중에는 한 점에서 만날 것만 같았죠. 그 순간 건물의 연장선을 이어 만나는 점, 소실점을 중심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이 원리로 그림을 그린다면 실내 공간을 그리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 후 실험을 해보는데, 오른손에는 자신이 그린 세례당의 그림을 얼굴 앞에 바짝 가져다 대고, 왼손에는 거울을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하면서 각도를 맞춰보았습니다. 그림 속 건물과 실제 건물이 겹쳐져 딱 맞아 들어가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의 중앙 아래쪽에 뚫려 볼 수 있게 만든 구멍이 소실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신의 그림이 원근법에 맞지 않았다면 절대로 거울에 비친 그림과 실제 건물이 겹쳐지는 일은 없었겠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가 마법을 부린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곰손의 그 사건. 중세에는 거의 사라져버린 고대의 원근법을 기하학적 원근법으로 재창조한 인물 브루넬레스키. 그렇다면 그는 왜 원근법을 연구했을까요? 엄청 거창한 이유는 아닙니다. 단지 자신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에게 건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건물을 재현해낼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최대한 정교하게 그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그의 뒤를 이어 원근법을 구체적으로 회화에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마사치오가 그린 성삼위일체입니다. 처음 원근법을 적용하여 그림을 그려서 3차원의 공간을 표현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때 사람들이 실제 공간인 것으로 착각해 걸어 들어가려다 이마를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썰이 전해집니다. 우연히 발견한 원근법이 미술사나 건축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법과 프로그램들이 원근법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